혹시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하나의 질문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밤. 지금 이 회사를 떠나야 할까 남아야 할까? 입사한 지 어느덧 7년 차. 연봉도 그럭저럭 괜찮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성장의 갈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 나지 않는 고민의 끝없는 반복.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마음은 떠나라고 소리치지만 현실의 발목은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가 당장 떠나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불확실한 이직 시장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를 말하고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는 것은 안전한 항구를 떠나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둘째, 대안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옆자리 김대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다지만 과연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따를까요? 다음 직장이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환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셋째, 과거의 궤적에 대한 미련입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그동안 이 조직에서 쌓아온 평판과 성과들, 익숙해진 업무와 동료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갈림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서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결정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이해득실만 따지며 계산만 하다 보면 가야 할 길을 잃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풀고 내 커리어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빠지는 잘못된 기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준은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버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오류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이미 사라진 매몰 비용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죠.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현재의 결정에 과거의 노력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 계속 있는 것이 앞으로의 나에게 더 이득인가? 과거의 노력이란 무거운 닻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잘못된 기준은 타인의 궤적과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먼저 비교 불안을 살펴보죠. 입사 동기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회사가 초라해 보이죠. 하지만 남들의 이직이 나의 이직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커리어의 맥락과 목표,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정답이 나의 정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감정입니다. 이번 분기 인사평가가 안 좋았거나 팀장과 크게 다퉜을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구조적 문제인지 일시적 사건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기준은 막연한 파랑새 증후군입니다. 지금 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 너머 어딘가에는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회사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의 파랑새는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저마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 없이 떠나는 도피성 퇴사는 새로운 곳에서 동일한 불만족의 굴레를 낳을 뿐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과거에 쏟은 시간이 아깝다는 매몰 비용. 동기들이 다 좋은 곳으로 간다는 비교 불안.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다는 일시적 감정. 어딘가 완벽한 회사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이직을 고민할 때 먼저 판단을 흐리는 이 네 가지 안개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짜 기준은 성장의 궤적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 1년간 나의 역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까?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책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나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지에서처럼 성장의 계단을 꾸준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궤적이 평평해지거나 오히려 꺾였다면 그것이 바로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성장이 멈춘 곳에서 개인의 커리어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짜 기준은 방향의 일치입니다. 나의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와 회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회사가 5년 후 도달할 목적지와 내가 5년 후 가고 싶은 곳이 겹칩니까? 예를 들어 나는 디지털 역량을 키워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회사는 계속해서 오프라인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성과가 좋고 인정받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회사가 가는 길이 다르다면 결국 한쪽은 길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 방향의 일치 여부가 장기적인 잔류와 행복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진짜 기준은 종합적 대우의 공정성입니다. 여기서 대우란 단순히 연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직에 기여하는 가치 밸류에 비례하여 종합적인 보상 컴펀세이션이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종합적 보상에는 연봉, 역할, 성장 기회, 그리고 자율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왼쪽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성장과 방향, 그리고 이 공정성까지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잔류의 스윗 스팟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성, 방, 공 중 어느 하나라도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이직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첫 번째 새로운 변수는 바로 AI 노출도입니다. 지금 당신의 회사에서 AI 도구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AI와 협업할 기회가 주어집니까?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AI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그 시장 가치가 극명하게 양극화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조직에서 AI 관련 경험을 전혀 쌓을 수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직을 고려할 훌륭한 사유가 됩니다. AI 시대의 두 번째 변수는 직무 취약성과 전환 가능성입니다. 더욱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AI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습니까? 왼쪽의 자동화 위험도 그래프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만약 위험도가 높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내에서 생존율이 높은 다른 역할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는가? 만약 내 직무는 위험한데 내부 이동의 길마저 닫혀 있다면 그것은 회사를 옮기는 것을 넘어 직무 자체를 바꿔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신호입니다. AI 시대의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조직의 미래 적응력입니다. 나의 성장, 나의 직무도 중요하지만 내가 타고 있는 배, 즉 회사 자체가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회사가 다가오는 AI 패러다임 전환에 기민하게 적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안주하며 변화를 외면하고 있나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몰하는 거대한 조직 안에 머무른다면 결국 3년 뒤 조직의 위기는 곧 나의 위기로 닥쳐올 것입니다. 나의 생존은 조직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보다 중요한 주도권의 회복입니다. 남을 것이냐 떠날 것이냐 그 결과가 같아 보여도 그 결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내 커리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수동적인 상태를 보세요.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남거나 등 떠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 주도적인 상태는 다릅니다. 남아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남고 스스로 선택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도권은 선택지에서 나옵니다. 현재 회사가 나의 유일한 선택지일 때 우리의 판단은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여기 말고 갈 데가 없다는 생각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외부 미팅을 통해 다른 기회를 탐색하고 나의 시장 가치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다른 문이 열려 있음을 아는 순간 지금 회사에 남는 것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가장 나은 나의 능동적 선택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직을 향한 고민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성장과 회사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항해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기준들을 나침반 삼아 주기적으로 당신의 커리어를 점검하십시오.
그 점검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이 머무는 길을 선택하든 떠나는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정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주도적인 커리어를 응원합니다.